안녕하세요. 금일 아침마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신용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직장인이에요. 자영업자분이나 프리랜서, 무직자분들은 포함이 되질 않죠. 근데 뭐 그분들은 그분대로의 또 자격 조건이 따로 있으니까 제가 그건 또 나중에 또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금융권.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그죠? 이금융권이라면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을 말하죠. 이 외에 이금융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상담사를 두고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바로 이것뿐이죠. 그렇다면은 왜 1금융권도 아니고 이금융권일까요? 왜 이금융권일까요? 이왕이 알려주는 거 은행에 낮은 이자 거기 자격 조건부터 알려주지 왜 이금융권부터 알려줘?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대출 상담사를 두는 금융사는 캐피탈하고 저축은행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채무자분들이 저에게 1금융권 상품도 많이 문의를 하셔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저희 거 상품 아니까 몰라요? 라고 하진 않아요.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은행에 가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왜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느냐? 저희가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라든가 이런 걸 끄집어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정쩡한 내용으로 채무자한테는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채무자분들은 저희 상담사들이 하는 말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해서 만약에 은행에서 안 되는 분이어서 이금융권 쓰는 건 다행이지만 저희 판단에 은행에서 안 돼, 1금융권에서. 그래서 이금융권으로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금융권에서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배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현실적인 문제, 내 돈이, 내 이자가, 내 돈이 더 많이 지출되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대출 받는 순서는 1금융권부터 받고 다음이 2금융권이라는 거. 이거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우리 상담사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채무자분들, 본인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죠. 저희 상담사들은 다 영업사원이에요. 내가 실적으로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서 내 월급이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나도 욕심을 낼 수 있거든. 나도 돈 좀 더 벌려고. 은행에서 충분히 대출 되는 분인데 우리 이금융권에서 나가버려. 그럼 대출도 더 잘 나와. 은행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은행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저쪽에서 해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말 돌려버리면 채무자분들 그냥 그대로 믿고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피해가? 방법 없어요. 본인 스스로 1금융권 시중은행에 방문해서 무조건 문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싫어하시는 분이 많아. 이거 방문해보라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 모르겠어. 귀찮아. 귀찮아 죽겠어. 그냥 이자 좀 더 내고 말지. 이런 분들은 괜찮아. 이자 좀 더 내고 말지. 그런 분들은 꺼리낌 없이 연락 주세요. 제가 그냥 이자 높은 이금융권으로 팍팍 진행해 드릴 테니까. 제발이지 은행부터 알아보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추가로 자금 필요할 때 또 조금이라도 다 낮은 이자를 이용할 수 있지.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부터 딱 진행해버린다. 그럼 나중에 1금융권 이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건 본인이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 꼭 주의하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2금융권 직장인 신용대출 자격 조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대상. 자, 자격 대상이죠. 대상은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중에서도 정규직 또는 계약직
말을 하죠. 자, 정규직이나 계약체. 그렇다면 4대 보험이 적용되어야 되느냐? 4대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되지 않아도 돼요. 근데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직장인 경우에는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는 분에 비하면 상품이 금리가 평균적으로 좀 더 높습니다. 다만 몇 퍼센트라 더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본인 뭐 생각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 의향에 따라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내용이지만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면은 적용이 안 되는 분보다는 그래도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게 설정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재직기간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 이제 4대 보험이 안 되는 분들, 급여는 3회 이상, 그리고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분들은 직장 후보가 3회 이상 납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사는데 왜 이렇게 삑삑 소리가 많이 나지? 글씨도 별로 안 진한 것 같고요. 그죠? 자, 직장의료보험 3회 이상, 이거 고지 아니에요. 3회 이상 돼야 되고, 4대 보험 적용이 안 돼서 그냥 급여만 받는 분들은 최소한 급여 통장에 3번 이상은 찍혀야지 정상적인 상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급여 이제 한 번밖에 안 찍혔는데, 아니 두 번밖에 안 찍혔는데 지금 꼭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해. 상품이 있어요. 근데 금리가 높아져 버려요. 금리가 좀 몇 프로 정도 더 높게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점도 또 참고하시고. 소득은 연봉으로 따졌을 때 1,200만 원 이상. 1,200만 원 이상이란 건 무슨 말이죠? 곧 월급여가 최소 100만 원 이상인 경우라는 거죠.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월급이 100만 원 이상은 돼야지 직장 아니냐. 그 이하라면 그걸 직장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르바이트 수준 아니면 일용직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최소 월급여 100만 원 이상은 돼야 되고, 요즘 뭐 최저 생계비가 있기 때문에 최저 소득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되신 분 대부분이 100만 원 이상 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알겠고, 내 신용이 과연 신용이 얼마나 좋아야 되느냐. 자, 2금융권. 이 말은 곧 은행만큼은 신용이 좋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하지만 아무리 2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돈을 안 뜯기고 회수를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아무리 이율이 최고 이율이 24%면 24%가 아니라 100%라 쳐요, 그냥. 근데 내가 이 돈 빌려줬어. 근데 한두 번 갔다가 못 갔다가 아이고 나 죽여라 하고 패째라고 손들어 봐봐. 그럼 그게 다 연체.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용은 받쳐줘야죠. 이 사람이 빌려줘도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보통 신용 상태를 보는 거죠. 요즘은 점수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나이스는 650점, 그리고 올크레딧은 550점 이상은 되어야지 그나마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죠. 가능성입니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대출이라는 게 오로지 신용만 괜찮다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맞아야 되고 저것도 맞아야 되고 별의별 것들이 다 맞아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영상 하나 찍고 나오면 이제 채무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딱 전해가지고 내가 그거 보니까 뭐 나는 자격은 충분히 되는 것 같고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좀 봐주시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속으로 참 한마디 하자, 속으로. 자격 조건은 채무자분들 이거 보고 된 것 같다 싶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보는 그 조건, 그 내용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내가 이 안에는 들어가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나는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정확히 조건이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셔야지. 나는 됐는데 그거 보니까 나는 거의 적용되니까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봐주시오. 이래버리면 상담사 입장에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계적인 멘트만, 뭐 채무자 입장에서 뭘 좀 확인을 해주고 우리가 도움이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주려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싹 사라져버려. 결국 누구 손해요? 채무자분들 본인 손해예요. 이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생각난 김에 해버리자. 자, 우리는 서비스 업종이에요.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채무자분들한테 예의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랜서예요. 실적에 의해서 급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담사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굉장히 채무자분들 떠받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저같이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저는 그거보다는 상대방 채무자분들이 어떻게 다가오느냐도 많이 봅니다. 저는 도와주고 싶은데 좀 말투가 솔직히 좀 거슬리잖아요. 그럼 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누가 손해요? 당연히 저도 손해죠. 손해. 이렇게 말하면 채무자분들도 딱 느껴지죠. 이 새끼 뭐야, 상담 똑바로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왔어. 그래도 기분 나쁘니까 알아보고 연락 줄게요 하고 딴 데다 딱 알아봐갖고 그쪽에 진행해요. 저도 손해. 근데 채무자라고 손해가 전혀 없을까요? 무조건 원하는 돈만 구하면 그게 장땡일까요? 전혀 안 그렇거든요. 돈을 구하는 건 첫 번째 문제이긴 하겠지만,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내가 대출을 받고 난 후의 문제예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될지, 지금의 내 신용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까지 상담을 받아 놓으면 나중에 내가 내 신용 상태를 스스로 관리하면서 최대한 빨리 이 빚에 덫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예절은 지키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서로가 기분이 좋고 서로가 얻어가는 게 더 많다라는 거, 그 말씀드리고요. 엉뚱한 대로 써버렸네요. 자, 그렇다면 과연 금액은 얼마나 나오냐? 중요하죠. 금액 최대 1억 원. 뭐 그럼 대출되면 1억 원씩 해줘버려? 이거 이제 금융사에서 정말 이제 자격 아주 좋으신 분들, 최고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연봉도 받쳐주고 신용 등급도 아주 좋고 부채도 거의 없고 라면은 모르죠. 그럼 이런 분들이 뭐 2960 봐도 1960 가야지. 금융사에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고요. 대부분은 제 생각에 그냥 연봉의 최대로 150%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틀리죠. 이것도 신용상태, 부채 비율 이런 거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대출이 없고 신용이 좋고 이런 분들은 최대 150% 이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금리 최저 7%대부터 이것도 웃어야죠. A하고 같은 내용이죠. 대출도 진짜 많이 나고 금리도 가장 낮은 최고 금액 최저 금리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일반적으로 10%대 중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금융권 금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이제 여기서 신용이 좀 그나마 은행밖에 대출이 없고 신용은 좋으신데 더 이상 은행에서 안 나오신 분들은 10% 초반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이금융권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신용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합니다. 중간 정도라고 했을 때 이 금리. 근데 이보다 신용이 더 안 좋아. 근데 자격 조건은 돼. 그러면 20%가 넘어가는 것도 있다라는 거. 특히나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신용 등급도 낮고 그러면 20%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금융권 대출은 항상 신중해야 돼요. 제가 진짜 상담 받아보면 거의 은행부터 제가 봤을 때 방문해서 알아보세요 하면 전화를 안 끊어요. 계속 민기적 대요. 은행 가기 싫다 이거예요. 그냥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네가 그냥 해줘라. 그 얘기는 못하고 계속 그냥 저한테 해주길 바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그래요. 고객께서 가기 싫으시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저쪽으로 해드릴게요. 이율 높아도 참고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래 진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저한테 대출 받고 그걸만 다 갖고 더 이상 대출 안 받으면 괜찮아. 에이씨 그냥 잠깐 좀 이자 더 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전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그 후로 또 대출을 받아야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금융권부터 이용을 해버리면 여기서 1금융권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1금융권부터 이용하면 당연히 다음 차례는 2금융권으로 가는 거죠. 다음 단계가. 점차적으로 금리가 높아지죠. 점차적으로. 1금융권부터 이용. 근데 2금융권부터 이용하게 된다. 2금융권 이용한다. 그럼 그냥 높은 이자부터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가 비어버려. 여기가 없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나 돈 많아야 이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대출 많이 해줘. 라고 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냥 막 쓰세요. 아시겠죠? 그런 분들은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쓸데없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자, 오늘은 2금융권, 그러니까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